네. 이제 그러면 오늘 이사회를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사회의 주요한 내용이, 저희 지금 설계 변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내용들을 이렇게 그 줌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지난번 그 이사분들이 좀 여쭤봤던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건축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혈압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참고로 거기 띄워드린 그 도면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설계자가 그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던 그 도면인데, 그 도면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어, 기존 오수나 오수 관로에 우리 대지에서 나오는 오수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설계에 뭔가 좀 당시 할 때 고려가 잘못돼 가지고 기존 관에 연결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안대로 한다면은 우리 지상이나 또는 옥상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온 우수나 오수 중에서, 우수는 큰 문제가 없이 해결이 가능한데, 오수 부분이 기존 광과 우리 부지에서 나가는 레벨이 당초 설계대로 하면은 역구배가 발생합니다. 그 역구배가 얼마 정도냐 하면은 한 최소 한 50에서 70cm 정도의 역구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검토 의견으로 이제 설계자에 제출했고, 이제 설계자한테 검토를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설계자가 음,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 게 1차로는 4월 30일 날 한번 제출을 했고, 4월 30일 날 제출할 때 이 사람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안들이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그냥 대지 레벨을 들어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대지 레벨을 들어 올리지 않고, 두 번째는 그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는 방법, 세 번째는 들어 올리는 거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을 그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가급적이면은 지하로 내려가지 않고 지상 상부에서 관로를 이제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연결하는 방법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연결하는 이 관로의 토심, 그러니까 흙이 묻히는 심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일환으로 할 경우에가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관로가 6구배가 되니까 대지 레벨을 1m 20을 들어 올려 가지고 기존관하고 연결하는 역구배를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 경우에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개발 회계 허가나 그 다음에 심의를 갖다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설계자가 이제 이야기하기는 뭐 그런 게 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또 자문이나 에, 심의를 다시 받는다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그냥 지하에다가 간이 정화조를 만들어서 다시 펌핑을 해가지고 기존 관로로 처리를 하자.
자, 이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합에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이제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대지 레벨을 들어 올리는 아까 1번 이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지 레벨을 들어 올리도 개발행위 허가나 인허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본래 50cm 이상 올리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한 50cm 이내로 그러니까 48cm 정도만 들어 올리는 게 지금 이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이 방법입니다. 자, 저기 이제 40 각각이 들어 올리는 게 48cm 정도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48cm만 들어 올려 가지고 역급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자기들이 협의를 해야 될 게 당초에 이제 토심이 900 정도의 토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조정해 가지고 토심을 한 400 정도로 조정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고 동결신도 문제가 자기들이 검토한 결과는 최소 43cm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는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안으로 갈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간이 정화적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합에서 억셉트를 못하기 때문에 배제를 한다면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행위 허가나 재심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지금 보여주는 이 안밖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아까 일하는 4개월이 걸리지만 이거는 협의하고 설계를 수정하는 것까지를 넉넉 잡아서 한 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조합에서 그러면 걱정하는 부분은 그 희한으로 갈 경우에 기간도 단축이 되고 개발령 형화도 받지 않으니까 문제는 없다. 근데 단지 48전 올린 것만 가지고 역급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거꾸로 이쪽의 청구를 다시 조정을 해서 위로는 48전, 밑으로는 청구를 당초에는 2,700을 2,400으로 이렇게 해서 한 300 정도를 다시 하향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 세종시하고 자기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초 2,700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어,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회가청 입장에서도 그게 뭐 본래 조 기준 그게 뭐냐면은 택배 차량이 들어가는 원예량학의 지하에 들어가서 각 동별로 에, 배송이 되게 할 수 있으려 그러면 2,700의 그 탑재가 들어가는 최고 높이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제 시공사가 컨트롤 한번 결과로는 보면은 전체적인 청구가 2,700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최소 청구가 지금도 한 2,500 정도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구간은 평균 한 2,700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안으로 갈 경우에는 행질 변경을 피해서 위에 상부로는 48점만 올리고 하부 내부 안의 청구 조정을 해가지고 300을 확보를 하는 그런 안이 시공사가 지금 제안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조합의 대표님이나 또는 주주들께서 어, 또 이제 알고 싶은 부분 뭐 그런 거를 이제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지금 에, 화상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화는 대지 레벨을 갖다 1m 20을 이렇게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떤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되느냐. 개발 회계 허가 신청과 설계 변경권에 대한 재심의, 그 다음에 인허가나 재설계하는데 4개월이 소요된다는 거. 근데 이 4개월도 재심의가 100% 된다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설계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심의위원들이 뭐 나중에 가서 피토를 넣는다 그러면 100% 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안. 설계자가 지금 다시 제안하는 방법으로 재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48cm만 들어 올리고 청고를 2700에서 2400으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심의도 필요 없고 회비만 하고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데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근데 조건이 뭐냐? 청고를 조정하고 토심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안으로 최종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재심의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설계사가 뭐 한 달 정도로 설계를 바꾸는 거, 관로 전체를 다 재배치를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의 조업차 기준을 확인을 해서 이게 뭐 조례상 또는 인허가상 큰 문제가 없다. 부분적으로는 입구까지는 2,700을 확보를 해주고 어디 선별해서 밑에서 모아야 되는 데까지는 2,700으로 가지만 각 세대별로 확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 음소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려면 음소거를 해제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왜 안 들리노? 말씀을 하세요. 제 첫 번째 좀 질문 예, 드릴게요. 예, 그 첫 안이 이제 1.2m 대지 레벨 상승을 해야 오수관 역구배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안에서는 대지 레벨을 뭐 인허가 때문에라도 0.48m밖에 안 되는 건데 예, 토심 조정을 0.4m 정도 예. 하게 되면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0.88m 정도의 대지 레벨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오수관 역구배가 발생하는 건 확실하게 해소가 가능한지 조금 궁금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에, 두 가지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위에는 48전, 그 다음에 토심은 당초에 700에서 430, 그러면 토심에서 270이 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처음에 480 올리고 토심에서 280을 조정했으니까 76cm가 결국은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청고를 30전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음, 1m 6cm가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우리가 1m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올리면은 아예 어차피 허가를 받는 거 1m 올리지 말고 1m 20을 올리자. 그런데 지금 이 안으로 가면은 1m 6cm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한 1m 정도의 조건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그
저기 이란하고 다르게 이제 토심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예, 안에서는. 예, 예. 예. 그러면 토심 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 그걸 이제 설계사한테 지난번 우리가 5월 13일 날 인덕에서 미팅을 할 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당초 당신들이 설계를 할 때는 토심이 최소한 700 유지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당신 설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430이면 가능하냐? 왜 조건이 달라졌냐 하니까 뭐 중부 지방 동결심도의 조건을 확인해 본 결과 최소한의 조건이 430이면은 된다고 확인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동결심도의 조건은 그 사실은 무슨 산식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각 지방의 평균 겨울철 평균 기온에다가 뭔가 함수를 넣어 가지고 계산하는데 거의 430이 나오도 자기들이 검토한 바 그다음에 다시 토식 문제를 가지고 세종시 들어가 가지고 뭘 퇴비를 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도 다른 내가 감대를 하면서 도심이 안 나오는 아파트 구간에도 당초 설계는 도심이 뭐 한 600, 700인데 4, 500까지를 가고도 보온을 다 해가지고 커버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는 굳이 보온까지 나는 처음에 동결 심도를 줄이면은 어, 보온을 해야 된다고 내가 제안을 했어 자기들한테. 근데 자기들은 430까지는 보온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 현장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지하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 관로가 지나가는 경우에 도심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4, 500 정도의 도심으로 간 애가 많아요. 내가 다른 데도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안 돼요. 최소한 600, 700이 유지돼야 되는데 중부나 남부 지방으로 가면서 그게 이제 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또 다른 상은 없습니까?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설계사분이 설계 용역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파악하지 못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설계상의 하자 등을 좀 인정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430으로 잡은 이유가 그 세종시보다 위쪽에 위치한 그 북쪽 지역인 청주 지역에서 토심을 430으로 잡아도 별도의 방수 작업이 필요 없다라는 그 사례를 기초로 해서 그 토심을 430으로 잡은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단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우려하는 거는 지금 현재 세 가지 안 중에서 간이 정화조 자체는 우리가 억셉트 할 수 없는 거니까 아예 논외로 치고 두 가지 안 중에서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변경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인허가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환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줄어드니까. 1m 20을 들어올리면 많지 뭐이 토공이나 가시설 공사비가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합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 올리는 쪽이 제일 나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조합이 크리티컬한 여러 가지 사정 착공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가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희안밖에 없어요. 근데 희안이 간단한 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계사가 희안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LID라고 그때 옛날에 설명 들었습니다. 빗물 저감 장치. 그 LID를
사실은 나도 처음부터 내가 희안도 생각을 했지만 LID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LID를 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자기들도 LID도 심의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LID를 여기에다 반영하고 희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수, 오수 LID를 좀 전체를 다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서로가 도심을 조정하더라도 LID와 우수, 오수가 서로 크로스되는 부분에서 간섭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 배치를 전체를 완전히 다시 해야 돼요. 이게 한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YKH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토목, 조경, 그 다음에 LID, 그 다음에 기계, 이런 협력업체들이 전부 다 이 업을 협업을 다 해줘야 돼요. YKH는 이런 조건만 제시를 해주는 거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협력 회사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근데 협력 회사들이 3년 전에 납품한 거를 다 용적비도 다 받았고 YKH는 자기들이 잘한 거를 잘못한 게 분명하니까 해야 되지만 협력 업체들은 뭐 쉽게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사를 푸시하듯이 적어도 설계사 협력사한테 계속 푸시를 해야지. 뭐 빨리 안 해주면은 달래고 어느 정도 비용을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도 자기들이 처음에 우리한테 사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왜 한 달이냐 하면은 이야기를 하냐면 사주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달 정도 안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간이성화조는 배제하고 일환으로 가가지고 공사비도 절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도 꿀떡 같지만 조합이 처한 현실이 100% 완벽하지도 않은 일환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방향은 결국 현재 거론하는 안쪽에서는 희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희한도 조업 주차 기준을 자기들이 세종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먼저 그 조건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지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 기한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자기들이 풀어간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지금 막다른 골목이니까 이걸 풀어나가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란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 그럼 네. 이런 조업 주차가 2,700 이 기준이 정확하게 2,700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나요? 방법이 아니죠. 아니, 그거는 조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음, 이런 방법이죠. 그 뭐, 나도 깊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조, 각 동별로 가는 조업 주차의 별도 동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동선만 2,70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관로 자체가 그 조업 주차가 가는 동선만큼은 지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 층고가 낮아지는 부분이 앞동에 그 경사지는 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만 층고가 낮아진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하는 쪽에는 음, 어차피 층고가 2,700이 확보돼야 됩니다. 근데 램프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각 동으로는 가지 않고 한 곳에 집화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택배 수화물을 갖다가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차량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 주차를 하게 돼 있고 지하로 진출입하는 차량 진출입 통행료는 부지의 좌측에 끝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부 진출입로로 해가지고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래 차량이 들어가는 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내가 알고 파악하기로는 우리 엘리베이터가 사이즈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삿짐이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로 해가 지상으로 다 올라가지 못한다고 설계자나 시공사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내가 들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이사하는 날 엘리베이터로 지하로 내려가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상으로 다 올라가 가지고 지상에서 사다리 차로 또는 스카이로 각 층별 창문을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개폐할 수 있는 창문을 만들어서 그걸로 들어가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처음에 이사할 때 또는 살다가 이사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전부 다 지상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각 동 옆에서 주차를 하고 물건을 오르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어차피 설계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설계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상에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은 지상부에 있는 도로는 전부 다 인도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인도로 설계하지 말고 차도로 바꾸는 거죠. 현재는 인도니까 보통 사람들이 인도하고 차도의 설계가 달라요. 그러면 차도는 차량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포장 두께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포장 두께를 두껍게 설계를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 비용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사할 때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관리의 원활한 방법을 위해서는 우리가 택배 차량이 지상부로 들어가 가지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서 각 세대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소방 어, 소방관 진입 차량도 사실은 바뀐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각 창호마다 다 진입창이 다 있어요. 근데 소방차가 들어갈 때 우리가 지하에 들어가서 진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방차는 지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사다리 차로 불을 꺼요. 그리고 또 진입을 해요. 그냥 기사차가 들어가는 거나 소방차가 들어가는 거는 어느 아파트나 지상부에 차가 주차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쓰레기차를 위해서 분리수거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해서도 다 올라갑니다. 모든 아파트가 지하만 다 들어가게 돼 있어도 지상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들은 전부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뭐 그런 식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번에 설계 만일 이 안이 확정이 되고 설계자가 시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업 주차에 필요한 청구 2,700이 2,400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조업 주차 OH 2,700이 완화돼도 괜찮다고 한다면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어떤 보완하는 방법으로 설계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저희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원래 이제 지상부에 그 도로가 있잖아요. 인도로 돼 있는 그 도로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손을 못 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세종시에서 처음에 저희 이제 정원이 있는 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을 때 소방 진입로가 거기 결정이 돼 있어서 저희 이제 위에 있는 지상층 구조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인도로만 돼 있는 건 아니고 소방 진입로와 인도가 혼재돼 있는 상태예요. 위에가 도로를 보시면은 나중에 1층에도 보시면 이제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와 인도가 있는 도로가 조금 차이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럼, 지상에. 예. 그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게 단차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 전문적인 건 잘 모르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지침을 받았을 때는 그 위쪽에 1층에 이제 소방 진입로라고 해서 그 도로 자체는 저희가 이제 손을 못 대게 돼 있었어요. 뭐 폭이나 위치나 이런 걸 못 대게 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한 거거든요. 이사님, 이 주변, 이게, 잘 안 보이겠다. 예, 아니 저 알고 있어요. 단지 주변으로 있는 건가요? 집 주변으로도 있고 기역자로 음. 가운데로도 가로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당초에 어떤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뭐 거슬러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더라도 설계에 혹시 그 우리 지상보 포장이 아스콘 포장은 아니죠? 아스콘 포장입니까? 이건 이사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 포장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투수 블록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잠깐만 내 도면 한번 확인할게요. 이사님들 이 내용은 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해는 다 됐는데 저는 이게 우선 층고를 줄이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봤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방안인 것 같은데 이제 토심이 줄어들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게 언뜻 들었을 때는 뭐 보온이나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지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원래 이제 토심을 700으로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그걸 줄일 수밖에 없는 이 사정이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그때 그렇지. 설계사랑 얘기했을 때는 개별 앞에 있는 마당에 있는 토시만 건들지 않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토시만 건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 그쪽으로 뭐 도로 쪽으로 최대한 관을 위치를 해가지고 그쪽만 토심을 줄인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개별 마당에 있는 토심은 건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미팅에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다른 분들, 같이 들었던 분들? 도심 조정하는 거 말입니까? 그 조정을 개별 마당에 있는 그 토심을 건드는 게 아니고 공동 같이 다니는 그 거리만 조정을 한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아닌데 도심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음, 이런 뜻이. 지금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어, 이거 보이시죠? 네.
우리 전체 포장이 앞에 전면 부만 아스콘 포장이고, 자, 요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아스콘 포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 안에 포장은 호강석 판석으로 되어 있네요. 하고 소형 투수 블록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폰 판석 투수 블록 이런데 투수 블록이네. 그럼 이게 뭔지 모르겠네. 또 키워보세요. 아예 표시가 없는 부분 있잖아. 음. 그 도로는 지금 뭔지 표가 없네. 좀 작게 해보세요. 음. 우리 표시가 안 차량이 되네. 다니는 도로는 그 부분이거든. 음. 근데 그 부분은 어스콘 포장이 아닌 것 같은데 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 거기가. 지금 도면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어, 표기가 돼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포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로 가면 안 됩니다. 과실살인. 거기 아니 근데 물량이 제일 많아야 되는 걸 안 보자 이 말이지. 근데 이 물량 가지고 안 되거든. 투석으로 이게 해봐서 이 물량이 없어. 그러면은 이게 포장 물량이 조경에 잡혀 있는 거다. 잠깐만요. 항공일 좀 작게 해가지고 빨리 안 열리니까. 됐어. 301 310이 잘더 위로 301 됐어 봅시다. 자 보니까 인조 화강석으로 그 포장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단지 안에 도로의 결국 이게 뭐 소도로는 거죠 여기가. 여기 지금 격자로 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이 인조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T 얼마입니까? 80. 근데 사실은 인조 화강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량들이 다니기는 좀 적합한 포장은 아닙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조 화강석도 우리가 투수블록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차량들이 다니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인조 화강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투수블록보다도 비용도 더 비싸고 휴지 관리하기도 조금 까다로운 거죠. 어쨌든 인조 화강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들이 다닐 수 없는 건 아니지. 지금 보면 왜냐하면 T가 80으로 되어 있어요. 본래 인도는 보통 우리가 60으로 깔고 차도용이 80인데 여기는 차도용 두께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디테일하게 뭐 전체를 다 이렇게 어떻게 바꾸자는 걸 지금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은 그래서 지금 그 층고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그 큰 방향만 정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마감재를 바꿔야 되는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논의를 해야 되면 그건 그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 오늘은 그, 네, 말씀하세요. 예, 아까 이제 그거, 지금 회계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한정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이건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토심이 이제 올라온 부분이 이렇게 우려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 배관과 관련해가지고 방수 작업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다른 사건에서 겪어봤지만, 방수 작업하는 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방수 작업을 해가지고, 예, 그 토심이 올라온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거는 이제 방수 작업이 아니고 이제 보온 아, 예, 작업. 예, 예. 보온 예, 작업, 예, 예, 보온 작업 보온 말씀. 작업하는 거 비용은 예, 그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 아주 경미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청주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토심을 잡아놨는데 그 청주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토심 잡은 것도 조금 염려가 되신다고 한다면 보온 작업을 그 관에다가 보온 작업하는 비용이나 자재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온 작업을 해서 좀 안전성을 더 깨하시면 이 안을 선택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건희 이사께서 우려하는 토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습니다. 차라리 그 지하의 청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합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음, 걱정하는 그런 그게 될 수는 있는데 토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그냥 보온을 해도 비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뭐 충분히 예, 이해가 됐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이번 안으로 가서 설계사가 3주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어떤 방향을 잘 제시해 줄지 그거를 잘 가이드하는 게 중요한 때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 저나 우리 이사진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설계사나 뭐 시공사에 저희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제안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기술사님이 좀 잘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예, 좀 좋은 쪽으로 뭐 하여튼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뭐 좋은 쪽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자, 그럼 그리고 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탁 관련해서 신탁회사 넘어갔다가 다시 어바나펠로 그 착공기 이슈 때문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행사로 넘어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혹시 실장님한테 제가 엊그제 체크를 안 해가지고요.
한 2주? 길면 2주? 예. 그러면 그 내용 증명이나 이런 부분들 부수적인 업무 그 기간에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이상입니다. 저는. 미납 세대에 대한 내용 증명은 그냥 발송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건 발송할 건데, 제가 이제 네. 계속 걸리는 게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 미납 세대나 이제 다른 조합원들 분들 중에 이 토지 관련해서 가압류나 이러한 법적인 보존 처분을 취할까 봐 염려되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돼서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 내용 증명은 또 다시 공시공달해서 받은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서 다시 그 주소 확인했으니까 보내고 처리해 놓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뭐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이거 뭐 이 설계에 관해서 충분히 다 궁금증들이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근데 아, 네, 감독관님, 뭐 상황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감독관님, 네. 오수배관이 5개로, 그러니까 슬라브 옆으로 지나간다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슬라브 옆으로 지나간다. 슬라브 위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하는 당연히 지하청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이죠. 이란. 잠깐만요. 이안에서. 음. 자, 이제 앞에 게 이란이 이제 1200을 들어 올리 가지고 현재는 역구배가 돼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정상적인 구배로 연결을 한다는 게 이란이고요. 이하는 자 48cm만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러면 48cm를 청고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2700에서 2400으로 내렸다고 하는 이유는 슬라브 위로 지나가게 만들려고 청고를 조정하는 겁니다. 자, 청고는 위에서는 48자를 올리고 밑에서는 청고를 또 다시 2700에서 2400으로 또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슬라브 이 청고 조정한 요 사이로 그러면 한 1m가 확보됐으니까 그걸로 지나간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아니네요. 눈에는 안 보지. 당초도 지하에 본래 배관이 지나가도록 돼 있어요. 오소 배관은. 지하에서 이렇게 천장에 다 붙어가지고 지나가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천장에서 붙어갖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기존 관로하고는 역구배가 돼가지고 흘러갈 수가 없으니까 정화조를 밑에서 만들어서 펌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합에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니까 결국은 다른 방안을 갖다 고민한 게 약간 재심의를 받지 않는 쪽으로 위에도 올리고 청고도 조정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겠다는 애. 음, 아래 위로 다 조건을 만들어서 내리고 올리고 해서 그 사이로 지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마무리 좀 해야 됩니까? 제 다른 분들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너무 이해가 잘 돼서 질문 없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거로 이제 예, 그러면 오늘 이 지금 설명드린 거를 녹음을 해서 이걸 오늘 못 오신 이사님들도 보실 수는 있게. 근데 뭐 전체 주주들이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사님들 정도로만 공유를 해드리고 보시고, 뭐 또 의견을 만약에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카톡 통해서 또 주실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수고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잘 수고 부탁드립니다. 많으셨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멘트가 다 끝나면.